JIBS는 이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을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정안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질적으로 좀 달라지는 거죠. 실제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 단계를 완료를 지금까지 해냈다면 이제 실질적인 법적인 명예회복을 완료시킬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추가 진상조사는 4.3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즌 1, 시즌 2로 표현하면 시즌 2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진상조사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육지 형무소로 끌려갔던 수용인들에 대해서 특정 형무소로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끌려갔고 또 어떻게 행방불명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 또 미군정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갖고 있던 국립문서, 미국의 문서와 관련돼서 4.3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들은 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밀문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배부상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지금 2월 10일자로 행안부에서는 배부상 문제를 다루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용역 기간을 거쳐서 배부상으로 할 것인지 위자료 등의 지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격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마련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의 내용에 담겨지게 됩니다. 근데 지급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에 전부 다 지급될 거냐, 아니면 5년 동안의 분할 기간을 거쳐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고령자 순으로 지급 방식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유족회 측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권재심이 추진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는 개별 소송이 아니라 일괄해서 중앙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재판 기록인은 일반 재판 시행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별재심이든 직권재심이든 관할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해서 다수의 유족이 제주에 계시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안 심사 소위가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는 저는 큰 무리 없이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회의가 지금 소집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2월 17일 날 통과가 전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거기서는 이제 정부 입장을 또 듣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에 정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월 26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